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3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날씨가 너무 좋았죠? 그렇죠. 다들 어디들 좋은 데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박 PD도 가족들이랑 멋진 곳을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날씨는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미세먼지는 좀 셌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집에 왔더니 목이 좀 칼칼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아기들을 데리고 파주에 있는 감악산이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감악산요? 예. 감악산. 아, 감아가 아니라 감악이군요. 예. 왜 갔냐면은 저희가 갈 곳 뭐 이런 거를 찾아보다가 아주 멋있는 다리를 발견을 했거든요. 어떤 다리요? 흔들다리예요. 흔들다리. 흔들다리? 예. 그런데 이 감악산의 흔들다리는 길이가 200m 가까이 되는 아주 장거리예요. 상대적으로. 아니 200m면 꽤 긴데요? 그쵸. 이게 아무리 단단한 쇠로 된 줄로 이렇게 연결을 했다 해도 길기 때문에 바람이 좀 불거나 사람이 좀 있으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00m짜리가 흔들리면 이건 진짜 멀미 날 것 같은데요? 예, 거기다가 앞거는 아래를 보면은 거의 한 200m 정도로 바닥이야. 그냥 땅바닥이에요. 낭떠러지가 바로 있다는 얘기죠? 네. 아스팔트도 있고 나무 지역도 있고 그리고 개울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무서워요. 세 군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 강심장 만들기 뭐 이런 훈련할 때나 갈 것 같은데요. 예, 일반인들이 거길 가나요? 근데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가는 지경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요? 예, 그 공포가 짜증 반 그리고 설렘 반 이렇게 해서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요? 근데 정말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박 PD의 자녀분들이 되게 어리잖아. 네. 지금 1학년, 2학년인데 예. 무섭다고 얘기 안 해요? 예, 오히려 아이들은 겁없이 잘 가는데 어른들, 특히 여성분들이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드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재수 씨가 저희 와이프,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 사람들은 애들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무서워도 그냥 보폭을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요? 이제 어른들끼리 오신 분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은 아주 그 표정이 정말 재밌다고 하면 좀 죄송한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었어요. 아니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정도 높이면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 감악산이 좋은 게 주차비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요? 예, 다만 주말에 가시면은 차량이 전국에서 몰리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렇군요. 좀 빨리 가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제가 이 감악산 정상을 가다 보니까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요? 법륜사라는 절이 있는데 저는 뭐 종교는 없지만 사찰이 있으면 꼭 들러보는 편이거든요. 시주도 하시나요? 절도 하고 시주도 했죠. 얼마나? 금액은 아주 그냥 미미해서. 그렇군요. 뭐 또 절하고 나니까 또 뭐 거기 향 냄새가 저는 되게 좋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힐링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비빔밥 이게 써놨더라고. 비빔밥 이렇게. 절에서는 그거 공짜로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짜인 줄 알고 갔더니. 공짜 아니에요? 4,000원을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절은 또 돈을 받기도 해요. 예,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싸움이 날 뻔했어요. 왜요? 줄을 너무 많이 섰는데 거기 사장님이 앞으로 4그릇밖에 못 드려요. 죄송해요. 이러니까 뒤에 줄 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딱 봐도 비빔밥이 굉장히 맛있어 보였고요. 그렇군요. 4,000원이면 뭐 일반 식당에 비하면 저렴한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박 PD네도 못 먹었겠군요. 저는 줄을 서기 싫어가지고 아예 안 섰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앞으로 가서 어떻게 만드나 하고 구경만 하고 나왔죠. 성경 지명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감악산 한번 시간 되시면은 가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또 지금이 마침 단풍놀이 주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왁자지껄하게 재밌게 이벤트도 다양하게 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박 PD가 그렇게 재미난 곳 다녀오셨을 때 저도 가족들이랑 아주 의미 있는 곳을 다녀왔거든요. 네. 가족들이랑 4km 마라톤을 하고 왔어요. 4km요? 예, 물론 뛴 건 아니고 거의 걷는 거였는데 왜 그런 마라톤을 했느냐? 스마일 게이트라는 게임 회사 아시죠? 네.
예, 크로스파이어로 동시 접속자 기네스북에 오른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스마일 게이트가 상암 월드컵 공원, 평화의 공원에서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라고 아시죠? 네. 여기와 함께 스마일 게이트 패밀리 런 가족들이 같이 뛴다는 거죠. 그런 행사를 마련했었거든요.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거기는요. 그냥 참가하는 건 아니고요. 기부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기부를 하고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는요. 저희 같은 가족 단위도 있었고요. 청소년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와가지고 누구나 함께 기부하신 분들은 같이 걸으면서 달리기도 하고 이런 행사를 같이 한 거죠. 이게 올해로 벌써 2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아진 후원금은요. 어디에 쓰이느냐?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국내 유기 아동들 있죠. 이런 아동들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아동들을 돕기 위한 긴급 치료비 또 관련 시설 지원 이런 거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행사장 내에 재미난 공간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스마일 게이트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랑 같이 노는 공간도 있었지만 재미난 공간이 뭐였었냐면 어른 상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문 열고 들어가면 컴컴해요. 컴컴한 공간에서 거기에 설명해 주신 분이 어린이 재단에서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설명해 주신 거를 봐야 돼요. 뭘 보느냐? 아까 얘기했던 유기 아동들의 현실. 네. 실제로요. 외국인이 찍은 동영상인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진짜 베비 상자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시죠? 네. 그 베비 상자 안에 아기가 담겨져 있어서 거기서 꺼내는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 우리 애들도요. 그거 보면서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너무나 불쌍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마라톤을 하면서 기부까지 하고 유기 아동들을 도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몸소 체감하게 해준 거죠. 네. 그래서 그 공간 이름이 잘 만들었죠. 베이비박스가 아니라 어른 상자예요. 어른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몸소 한번 체험을 해봐라. 그 유기 아동들의 그 현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하.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렇게 뜻있는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스마일 게이트는 아까 얘기했던 크로스파이어보다 더 오래된 게임도 있죠. 테일즈 러너. 네. 테일즈 러너들이 직접 창작한 팬아트 공모전 작품 이것도 쫙 전시가 돼 있고요. 테일즈 러너 관련된 연재 만화 이것도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고 또 4km 뛰는 공간 곳곳에 테일즈 러너 캐릭터들이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다들 사진들을 찍더라고요. 저희 애랑도 사진을 찍었고요. 또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잖아요. 이 앞에 초록우산 있죠. 네. 이 우산을 거꾸로 매달아놨어. 그 앞에서 사진 찍으니까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저 그거 청계천에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홍콩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우산들 많이 전시해놨잖아요. 여기도 뛰는 공간 곳곳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행사가 진짜 알차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매년 한대요. 내년에는 박 PD네 가족도 저희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네네. 예. 게임 회사에서 이렇게 뜻있는 행사 한다는 거 진짜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넥슨 같은 경우도 어린이 전문 병원을 푸르메 재단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린이들만 앓을 수 있는 그런 희귀 질환들 이런 병을 전문적으로 고쳐주는 병원인데 넥슨이 매년 꾸준히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 게임 회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달리 의외로 음지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수구 보수나 이쪽에서 자꾸 게임 회사 가지고 이게 뭐 마약이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뜻있는 행사하는 게 국내에서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몇몇 회사가 없잖아요. 네. 자, 게임 회사들이 이렇게 멋있는 사회 봉사 활동 하고 있는 모습 진짜 저희가 박수를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음에 저희가 게임 회사 특집을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착한 일 주로 하는 그런 게임 회사들만 추려가지고요. 그거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올해 중소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평균 1급, 그러니까 일당이겠죠. 예. 작년보다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니? 올랐다고요? 예, 요 뒤에가 중요하겠죠. 오르긴 올랐는데 얼마나 올랐느냐. 네, 얼마가 오른 거예요? 예. 중소기업 중앙회가 30일 발표한 올해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 결과를 보면요. 종사자 2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6월 기준으로 118개 직종의 생산직 노동자 평균 월 1급은 78,000원. 아니, 하루에 78,000원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작년 74,400원보다 4.8% 올랐다고 하네요. 아니, 올랐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네. 평균 1급은 업체가 노동자에게 준 총 지급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을 해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예. 생산직 주요 직종 중에서는 작업반장, 이분들이 96,000원. 어허. 그리고 전기정비원, 이분들이 93,300원. 기계정비원 89,000원. 특수차 운전원 84,000원의 1급이 평균을 웃돌았다고 해요. 그러면 평균을 밑돈 직종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순 노무종사원 68,800원, 부품조립원 71,000원, 수동물품 포장원 71,000원, 제품검사 및 조정원 73,000원. 뭐 이렇게 계속 있고요. 조사 대상 118개 직종 가운데 CAD라고 그러죠. 아하. CAD 설계사 일당이 128,000원으로 가장 높았네요. 그렇군요. 뒤를 이어서 전기기사 115,000원, 안전관리사 109,000원. 그런데 1급이 가장 낮은 직종은 누구였을까? 재봉원들. 아하. 67,000원. 그렇군요. 식품제조원 68,000원, 단순노무종사원 68,800원, 방직기 조작원은 68,000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래도 이게 너무 낮은데요? 이 재봉원이란 게 전태일 열사가 했었던 일 아니겠어요? 예, 낮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쪽에 계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제가 읊어드린 이 금액이 주간, 야간 이런 수당을 다 합친 거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야근을 하지 않으면 이 금액조차도 받지 못한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야근을 하든 주말 근무를 하든 그거는 포함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하, 아이고. 아니,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 소식 들으면 진짜 열을 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요, 채용 비리. 네. 이 채용 비리가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기업에 다 퍼져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철저하게 색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오늘요, 우리은행 채용 비리에 관련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최응식 금융감독원장은요, 우리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요, 우리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요, 이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최 원장은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가지고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은행의 중간 보고를 받고 곧바로 그 자료를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해달라고 통보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요, 은행권 전반이 자체적으로 채용 비리를 조사해 11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할 것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권에도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네.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은행은요, 지난해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금감원, 은행의 VIP 고객, 은행 전 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와 친인척 등 16명을 특혜 채용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작년 것만 이런데 재작년 또 그 전에까지 합치면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은행 정도 되면은 메이저 아닙니까? 그렇죠. 즉 메이저 은행이 이제서야 이 정도가 드러났다는 얘기는 그 마이너급 수준의 금융권 이런 데는 보나 마나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일로요, 이광구 우리은행장은요, 관련 부행장과 검사실장, 영업본부장 이렇게 3명만 직위 해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3명 가지고 될까요? 이거 직위 해제도 나중에 다시 조용히 있으면 원상 복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검찰에 고발했다고 했잖아요. 네. 검찰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렇죠. 예를 들어 아까 16명 중에 검찰 관계된 사람은 없었을까? 이거를 저희가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것도 그렇고 솜방망이로 때리느냐 야구방망이로 때리느냐 이것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아니, 검찰이 자기의 관련자들이 있으면 당연히 솜방망이를 할 것이고 자기의 관련자들이 없으면 야구방망이를 때릴 텐데, 저희가 지금까지 보는 관점에서는 야구방망이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알루미늄으로라도 안 될까요? 알루미늄이 더 세죠. 그런가요? 다음 소식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기대 수명이 짧다. 뭐 이거는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고소득층이 6.6세 더 오래 살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이렇게 오래 산다고요? 이렇게 수치가 구체적으로 딱 밖에서 나오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대수명 자료를 분석해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1에서 5분위로 나눈 뒤에 통계청 사망 통계와 건보 가입자 빅데이터 등을 비교 분석했네요. 저소득층은 흡연, 음주, 자살 등의 위험에 더 노출된 데다가 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는데 취약해서 기대 수명이 짧겠죠. 반면 고소득층은 평소에 운동이나 건강검진, 병원 진료 등 건강관리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기대 수명이 더 길었다는 겁니다. 인 의원에 따르면요. 2015년 기준 한국의 기대 수명이 82.1세. 이 해에 태어난 아동은요. 평균적으로 2097년까지 산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만 더 살면 2100년도 되겠네요. 네. 여성이 85.2세, 남성이 79세. 여성 기대 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요. 일본이 87.1, 스페인이 85.8, 프랑스 85.5인데 그 다음으로 높다고 합니다. 2015년 상위 20% 고소득층의 기대 수명이 85.1세, 하위 20% 저소득층이 78.5세. 그러니까 6.6세가 높다는 겁니다. 저소득층의 기대 수명은요. 전체 평균보다 3.5세가 낮았어요. 그렇군요. 문제는 소득 차이로 인한 기대 수명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전망이라는 겁니다. 2010년에는 6.4세 차이가 났는데 2015년에는 6.6세로 확대가 됐고요. 2025년에는 7세로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다가 우리 같은 아재들은 더 심각해요. 여성보다 소득에 따른 기대 수명 차이가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요? 즉 같은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상위 고소득자들에 비해서는 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성이면서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가장 최악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돈도 없는데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다행 아니냐. 아이고. 고통 없이 가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근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신약. 즉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보험 적용이 돼서 저렴한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신약을 먹거나 맞음으로써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구경만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통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돈이 많으면 오래 살고 돈이 적으면 적게 살고 이걸 당연시하는 거는요. 그냥 정글에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정글엔 힘센 동물이 오래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바로 기본소득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기본소득이 있어야 이렇게 약만 먹으면 살 수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이런 더러운 경우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요. 앞에서 조금 머리 아픈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과 가볍게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따뜻한 하루라는 이메일 서비스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돼요. 미국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요. 배우가 되고 싶어서 헐리우드로 갔대요. 네. 박 PD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연기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무튼요. 영화 관계자들은 이 고등학생을 보고요. 나이가 너무 어리다. 경험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받아주질 않았대요. 계속해서 퇴짜를 났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날 한 곳으로부터 한번 와봐라. 면접을 보자. 배우 선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가기 전에 워낙 많은 지원자들이 왔기 때문인지 면접관들은요. 벌써 지친 표정이었대요. 네. 너무 이제 면접을 길게 본 거죠. 그래서 그런가 면접관이 이 친구한테 그냥 이렇게 짜증나는 표정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당신의 자료는 이미 다 살펴봤으니 소개할 필요는 없고 그냥 당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우리 시간 너무 많이 지났어. 빨리 끝내고 빨리 나가. 네. 뭐 이런 얘기였던 거죠.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면접관한테 씩씩하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저희 특기는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바로 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면접관이 얘 봐라. 진짜 나를 웃게 할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지쳐있는데 내가 이렇게 짜증나 있는데 이런 표정으로 그 학생을 봤던 거죠. 그래서 면접관이 그런 거예요. 그래.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요. 그렇지만 빠르고 간단하게 해야 돼요. 우리 시간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그 학생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곧바로 그 면접관 밖으로 나가서 밖을 향해서 소리를 쳤대요. 네. 면접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이제 그만 집에 가서 식사하세요. 면접관들이 나를 채용하기로 했어요. 이러니까 그 밖에 있었던 지원자들이 난리가 났겠죠. 제 예상과는 좀 다르네요. 저는 그래요? 내 귀에 도청기가 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가요? 아무튼요, 이 학생의 모습을 본 면접관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웃음을 터뜨렸겠죠. 네. 저놈 걸작이네 이러면서요. 박 PD의 아재 개그보다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엄청 재밌는데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학생은요, 이 면접관들한테 뽑혔고요, 영화사에 채용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용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훗날 세계 영화 애호가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면서 미국 최고의 코미디 황제로 불렸던 분, 밥 호프라고 해요. 이분이 이렇게 대단한 일로 배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분을 잘 모르는데요. 밥 호프 모르시나요? 네. 빌 코스비는 아는데. 밥 호프가요, 박 PD가 본격적으로 코미디를 보기 전에 활동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1930년에서 90년대까지 이때 활동하셨던 분인데, 밥 호프는요 기네스북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분이에요. 밥 대신 호프를 먹어서? 그건 아니고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엔터테이너, 이 분야에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대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밥 호프의 주요 작품은요, 빅 브로드캐스트 오브 1938, 그리고 고스트 브레이커스, 그리고 이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길이란 시리즈에도 밥 호프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명예 아카데미상 골든 메달 이런 것도 수상했고요. 이분이 원래는 미국 분이 아니라 영국 출신이래요. 그래서 영국에서 기사 자기도 받으신 분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밥 호프는요,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에도 와가지고 그 미군들 앞에서 공연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진 분이죠. 그렇군요. 아무튼요, 여러분들 면접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면접관들한테 어떻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까? 이 밥 호프가 했던 이런 행동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렇게 했다가는 당장 쫓겨나겠죠? 그렇죠. 지금은 고소당하겠죠. 아무튼요, 웃음을 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인 코미디언이 되고 세계적인 기네스북에 이름도 올리고 상당히 대단한 것 같아요. 박 PD도 아재 개그의 달인으로 조만간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웃음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개콘이라든지 코빅이라든지 SNL이라든지 셋 중에 하나는 꼭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박 PD의 아재 개그의 바탕이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웃음은 보기 와요 시절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몰리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렇군요. 좀 빨리 가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 가막산 정상을 가다 보니까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요? 법륜사라는 절이 있는데 저는 종교는 없지만 사찰이 있으면 꼭 들러보는 편이거든요. 시주도 하시나요? 절도 하고 시주도 했죠. 얼마나? 금액은 아주 그냥 미미해서. 그렇군요. 또 절하고 나니까 또 거기 향 냄새가 저는 되게 좋은데.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힐링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비빔밥 이게 써놨더라고. 비빔밥 이렇게. 절에서는 그거 공짜로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짜인 줄 알고 갔더니. 공짜 아니에요? 4,000원을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절은 또 돈을 받기도 해요. 예,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싸움이 날 뻔했어요. 왜요? 줄을 너무 많이 섰는데. 네.
거기 사장님이 앞으로 네 그릇밖에 못 드려요. 죄송해요. 이러니까 뒤에 줄 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아하. 근데 딱 봐도 비빔밥이 굉장히 맛있어 보였고요. 그렇군요. 4,000원이면 뭐 일반 식당에 비하면 저렴한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박 PD네도 못 먹었겠군요. 저는 줄을 쓰기 싫어가지고 아예 안 섰어요? 안 섰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앞으로 가서 어떻게 만드나 하고 구경만 하고 나왔죠. 성경 지명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가막산 한번 시간 되시면은 가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또 지금이 마침 단풍놀이 주간이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뭐 왁자지껄하게 재밌게 이벤트도 다양하게 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박 PD가 그렇게 재미난 곳 다녀오셨을 때 저도 가족들이랑 아주 의미 있는 곳을 다녀왔거든요. 네. 가족들이랑 4km 마라톤을 하고 왔어요. 4km요? 예, 물론 뛴 건 아니고 거의 걷는 거였는데 왜 그런 마라톤을 했느냐? 스마일 게이트라는 게임 회사 아시죠? 네. 예, 크로스파이어로 동시 접속자 기네스북에 오른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스마일 게이트가 상암 월드컵 공원, 평화의 공원에서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라고 아시죠? 네. 여기와 함께 스마일 게이트 패밀리 런 가족들이 같이 뛴다는 거죠. 그런 행사를 마련했었거든요.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거기는요. 그냥 참가하는 건 아니고요. 기부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기부를 하고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는요. 저희 같은 가족 단위도 있었고요. 청소년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와가지고 누구나 함께 기부하신 분들은 같이 걸으면서 달리기도 하고 이런 행사를 같이 한 거죠. 이게 올해로 벌써 2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아진 후원금은요. 어디에 쓰이느냐?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국내 유기 아동들 있죠. 이런 아동들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아동들을 돕기 위한 긴급 치료비 또 관련 시설 지원 이런 거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행사장 내에 재미난 공간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스마일 게이트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랑 같이 노는 공간도 있었지만 재미난 공간이 뭐였었냐면 어른 상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문 열고 들어가면 컴컴해요. 컴컴한 공간에서 거기에 설명해 주신 분이 어린이 재단에서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설명해 주신 거를 봐야 돼요. 뭘 보느냐? 아까 얘기했던 유기 아동들의 현실. 네. 실제로요. 외국인이 찍은 동영상인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진짜 베비 상자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시죠? 네. 그 베비 상자 안에 아기가 담겨져 있어서 거기서 꺼내는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 우리 애들도요 그거 보면서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너무나 불쌍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마라톤을 하면서 기부까지 하고 유기 아동들을 도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몸소 체감하게 해준 거죠. 네. 그래서 그 공간 이름이 잘 만들었죠. 베이비박스가 아니라 어른 상자예요. 어른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몸소 한번 체험을 해봐라. 그 유기 아동들의 그 현실이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렇게 뜻있는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스마일 게이트는 아까 얘기했던 크로스파이어보다 더 오래된 게임도 있죠. 테일즈 러너. 네. 테일즈 러너들이 직접 창작한 팬아트 공모전 작품 이것도 쫙 전시가 돼 있고요. 테일즈 러너 관련된 연재 만화 이것도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고 또 4km 뛰는 공간 곳곳에 테일즈 러너 캐릭터들이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다들 사진들을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3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날씨가 너무 좋았죠? 그렇죠. 다들 어디들 좋은 데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박 PD도 가족들이랑 멋진 곳을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날씨는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미세먼지는 좀 셌더라고요. 그랬군요. 집에 왔더니 목이 좀 칼칼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아기들을 데리고 파주에 있는 가막산이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가막산요? 예. 감악산. 가마가 아니라 감악이군요. 예. 왜 갔냐면은 저희가 갈 곳 뭐 이런 거를 찾아보다가 아주 멋있는 다리를 발견을 했거든요. 어떤 다리요? 흔들다리예요. 흔들다리. 흔들다리? 예. 그런데 이 가막산의 흔들다리는 길이가 200m 가까이 되는 아주 장거리예요. 상대적으로. 아니 200m면 꽤 긴데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단단한 쇠로 된 줄로 이렇게 연결을 했다 해도 길기 때문에
바람이 좀 불거나 사람이 좀 있으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00m짜리가 흔들리면 이건 진짜 멀미 날 것 같은데요. 예, 거기다가 앞권은 아래를 보면은 거의 한 200m 정도로 바닥이야. 그냥 땅바닥이에요. 낭떠러지가 바로 있다는 얘기죠? 예, 아스팔트도 있고 나무 지역도 있고 그리고 개울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무서워요. 세 군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 강심장 만들기 뭐 이런 훈련할 때나 갈 것 같은데요. 예, 일반인들이 거길 가나요? 근데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가는 지경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요? 예, 그 공포가 짜증 반 그리고 설렘 반 이렇게 해서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요? 근데 정말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박 PD의 자녀분들이 되게 어리잖아. 네. 지금 1학년, 2학년인데 예. 무섭다고 얘기 안 해요? 예, 오히려 아이들은 겁없이 잘 가는데 어른들, 특히 여성분들이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드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재수 씨가 아니, 저희 와이프,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 사람들은 애들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무서워도 그냥 보폭을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요? 이제 어른들끼리 오신 분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은 아주 그 표정이 정말 재밌다고 하면 좀 죄송한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었어요. 아니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정도 높이면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 가막산이 좋은 게 주차비라든지 예. 입장료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요? 예, 다만 주말에 가시면은 차량이